엑셀 초보를 위한 오늘부터 배우는 엑셀. 저는 변함없이 정은이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엑셀 수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셀 참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이전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식을 작성할 때 연산자가 있어야 되겠죠. 연산자라는 건 해당 계산을 뭐 더할 건지 뺄 건지 곱할 건지 혹은 나눌 것인지, 또는 값을 어때요? 이 값이 더 큰지 저 값이 더 큰지, 또는 두 개 값이 같은지 혹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연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수식을 작성해보고, 그리고 왜 함수를 써야 하는지 그 이유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먼저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저도 열었습니다. 그냥 빈 문서예요. 아무것도 없네요.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C2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어요. 그러면 빈 시트에 한 B의 3번지에다가요 간단하게 이름, 그 다음에 C의 3번지에다가 2, 4분기 엔터, 그리고 옆으로 끌어요. 이렇게 핸들링 3, 4분기 나와요. 그리고 총 실적, 그 다음에 실적의 차이, 3분기하고 2분기의 차이, 그냥 차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먼저 제가 썼어요. 뭐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죠? 홈 탭에서 가운데 뭐 이렇게 눌러 놓고요. 이름도 쓰기 귀찮아요. 값 엔터 꽝 하고 핸들링 요거 얇은 십자가.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쵸, 아래로 고고싱 4개만 할게요. 값을 병정,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럼 2, 4분기의 금액을 여러분이 입력할 거예요. 이 사람이 2, 4분기에 뭐 4,500 이렇게 썼어요. 4,500. 그 다음에요, 을은 4,300, 병은 5,200, 정은 5,500. 3, 4분기에는 얘는 4,700, 얘는 5,000, 얘는 5,100, 얘는 6,000. 이렇게 제가 썼어요. 보이죠? 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총 실적을 먼저 계산해 볼 건데요. 총 실적은 2분기, 2, 4분기에 이 사람이 올린 실적액과 3, 4분기 실적액 두 개를 더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더한다. 자, 연산자 공개합니다. 짠! 자, 엑셀의 기본 연산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 연산자 기호를 눈여겨보세요. 나 다 아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비교 연산자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세요. 모르는 거 있나요? 아, 이거는 크다는 거네요. 네, 작다. 얘는 이상, 크거나 같다. 얘는요, 작거나 같다. 얘는 두 값이 똑같다. 얘는요, 작다 부등호, 크다 부등호 이렇게 썼죠. 얘는 같지 않다. 많은 분들이 얘를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같지 않다. 그리고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참이다, true. 그 다음 거짓이다, fals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와 수식을 부드럽게 하나의 수식으로 연결할 때 앰퍼샌드 연산자. 요게 기본이에요. 자, 그럼 우리 4층 연산자를 활용해 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럼 총 실적은 2, 4분기와 3, 4분기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식을 써보죠. 수식을 쓸 때는 무엇부터 쓴다 그랬죠? 는 등호 표시. 나는 참 좋아할 거야. 는 무엇을요? 네, 2, 4분기 갑의 2, 4분기 금액과 3, 4분기 금액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2, 4분기 클릭하고 갑의 2, 4분기 데이터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나는 C4번지 셀을 참조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C4번지의 데이터 내용이 바뀌어도 나는 그 내용을 반영할 뜻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더하기. 자, 더하기. 연산자기호 더하기.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 다음 뭘 더해요? 네, 갑이 올린 3, 4분기 금액. 이렇게 클릭. 번쩍이 돌아가요? 네, 이게 수식입니다. 그리고 뭘 하면 돼요, 여러분? 마무리는 언제나 산뜻하게 엔터로 마무리. 이렇게 구합니다. 돼요? 예, 요거예요. 그리고 자, 우선 여기까지 개념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좋아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 좀 지워볼게요. 왜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업무에서 데이터가 하나일 때는 이제 이렇게 걸음마를 할 때는 한 걸음만 이동해도 어때요? 어우, 너무 잘했어. 근데 이제 걸음마가 익숙해지면 어때요? 한 걸음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지는 않겠죠. 더 빨리 걸어. 이렇게 얘기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덧셈 작업을 이제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 각각의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있어요. 이 갑을 병정 이들 모두의 실적액을 구하는 걸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실적액을 구할 범위를 한 번에 다 이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아, 한꺼번에요? 네, 한꺼번에.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러분이 써요. 방금 전에 작성했던 수식 어떻게 썼죠? 는 이제 갑을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갑의 2, 4분기 실적액 클릭. 그 다음은요, 더하기. 그 다음은 3, 4분기 금액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가 아니에요. 스톱. 그럼 뭡니까? 그냥 엔터를 치면 하나의 셀에 대해서만 결과값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셀에 동시다발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컨트롤 키 보이십니까? 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꽝 치면은 답이 짜라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 좋은데, 예,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 돼요? 예. 그러면 요거 이제 이해되신 겁니다. 그럼 차이도 구해보죠. 자, 차이는요, 3, 4분기가 만약에 현재 내가 어제 정산한 게 3, 4분기다. 그러면 3, 4분기와 2, 4분기, 3, 4분기에서 2, 4분기를 빼면 어때요? 양수가 나오면 3, 4분기 실적액이 더 높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2, 4분기가 이 사람은 더 잘했네. 그죠?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먼저 는 천천히 갑시다. 자, 3, 4분기에서 2, 4분기 빼려면 그렇죠. 갑의 3, 4분기 금액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연산자 뭐다? 빼기. 뭘 빼요? 2, 4분기 금액. 그리고요. 엔터를 치면 답이 나와요. 200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얘는 3, 4분기가 2, 4분기보다 약 200 정도 더 많이 실적을 올렸나 보다. 그죠?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됐다면 한 번에 답을 구해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범위를 잡고 는 그리고요. 네, 3, 4분기 갑의 3, 4분기 빼기 2, 4분기 그리고요. 그냥 엔터 치면 안 됩니다. 컨트롤 키하고 엔터 이렇게. 마이너스 100이 나왔네요. 이 사람은 뭡니까? 2, 4분기가 더 높단 얘기죠. 딱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그러하네. 그죠? 이겁니다.
그리고 자, 또 하나 알려드리죠. 컨트롤 엔터를 자꾸 잊어버려요. 컨트롤 엔터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업무에서 어떤 방법이 더 손에 이제 익느냐 요 차이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컨트롤 엔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냥 는 써서요, 범위 잡는 게 너무 귀찮아서요. 특히 데이터가 뭐 한 3, 40건이면 뭐 범위 잡아도 돼요. 근데 뭐 1000건, 2000건이 돼요. 그럼 범위 잡다가 어때요? 팔이 아프네.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는 쓰고 3, 4분기 클릭하고 빼기 뭐를요? 갑의 2, 4분기. 그리고요, 엔터를 쳐요. 괜찮아요. 꽝. 그리고요, 여기서 핸들링, 채우기 핸들링, 오른쪽 아래 모서리, 그리고요, 따닥. 이런 끝나요. 나도 이게 쉽다. 전 그래서 이거 했어요. 따닥. 그럼 데이터가 1000건이어도 따닥 하면 나옵니까? 예. 중간에 공백이 없지 않는 한 쭉 자동 채우게 됩니다. 간단해요. 자, 요겁니다. 아이고, 연산자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이걸 해보죠. 이 총 실적의 합계를 내고 싶어요. 요 밑에다가 B의 8번지 보이세요? 네, 여기다 합계. B의 8번지부터 D의 8번지까지를 병합하고 해볼까요? 여러분, 병합은요, 항상 제가 여쭤봅니다. 단축키 뭐라고요? Alt하고 H 누르고 손 떼고 M, 그리고 뭐요? C. 합계. 자, 이렇게 썼습니다. 좀 있어 보이라고 색깔도 넣을게요. 자, 그럼 여러분, 총 실적의 합계를 구해봅시다. 자,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더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는하고 가로 열고 갑의 실적 2의 4번지 더하기 을의 실적 2의 5번지 더하기 병의 실적 2의 6번지 더하기 정의 실적 2의 7번지. 아고, 2의 7번지 클릭이 안 되는데요. 클릭이 안 되면 직접 써야죠. 2의 7번지. 소문쳐여도 됩니까? 괜찮아요. 알아들어요. 가로 닫고. 이거거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당연히 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암담한 느낌이 드는 거, 난 암담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 분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답답하다. 우리 회사 직원 50명인데 50명이면 50번을 도와라는 얘기야 뭐야? 이러셔야죠. 그래야 엑셀을 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4명인데 4명은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4명은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근데 50명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요? 커피 한 잔 마시고 클릭하고 더하기, 또 간식 하나 먹고 클릭하고.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뭘 이용한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적을 땐 더하기를 하지만 데이터가 많으면 이것을 내가 일일이 셀을 선택하지 않아도 알아서 엑셀이 이런 약속된 덧셈 작업을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엑셀 함수요? 네. 그럼 저는 지금 엑셀 함수를 이제 쓰는 겁니까? 오케이, 쓰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덧셈 작업은요, 엑셀에서 하도 많이 사용하는 거, 마치 우리 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을 외우고 가나다 한글 연습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엑셀에서 수식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덧셈을 구하는 함수. 그게 뭡니까? 자, 보여드립니다. 알아두세요. 이제 우리는 썸을 알게 됩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이 썸은 하도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홈 탭, 편집 그룹에 이 시그마 기호 보이세요? 3자 같은 거요? 예, 시그마. 이게 바로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얼마나 많이 쓰이면 이렇게 아이콘으로 나와 있어요. 눌러요? 예.
그럼 어때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죠. 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뭡니까? S-U-M, sum. sum이에요. sum은 뭐다? 예, 바로 합계, summary. 예, 합계예요. 요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sum을 쓰면은 엑셀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 RSL에 sum을 사용하면 그러면 우리 사용자는 현재 셀 바로 위에까지, 즉 이 위에 셀까지 다 더할 건가 봐 하고 알아서 자동으로 범위를 지정해 줘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 범위가 만약에 틀리면 여러분이 다시 잡으면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끌면 돼요. 이렇게 다시 잡으면 돼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위에 sum number 1, 쉼표 number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죠? 이게 뭐냐면 문법이라는 겁니다. 이 함수는요, 엑셀의 함수는 sum이라는 함수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우리와. 그러니까 엑셀이 미리 이 MS사에서 미리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너가 만약에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나는 너에게 덧셈의 결과를 알려줄 거야. 이 뜻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도 각각의 언어마다 문법이 있지요. 사용 설명서가 있죠. 전자제품도 하다못해 설명서가 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함수마다 그 따라야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예, 그걸 바로 이 안에 인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number 1 이게 나왔죠. 그럼 뭔 얘기냐면 더할 범위를 나한테 말해줘. number 1, number 2. 참고로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number 2 양옆에 대괄호 표시 보이십니까? 이건 뭔 뜻이냐면 필요 없으면 얘는 생략해도 되는 거야. 그 대신 number 1은 꼭 해줘. 이 뜻이에요. 그럼 number 1은 뭐냐면 연속된 범위. 즉 너가 합계를 구할 연속된 범위를 말해줄래? 그랬더니 어때요? 24:27 나왔죠? 뭔 얘기예요? 2의 4번지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5번지, 6번지, 7번지까지 이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2, 4에서 2의 7까지만 너가 더해줄래?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엔터 치면 끝나요. 오, 똑같네. 40300 이게 함수예요. 어때요? 편리하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이 직접 써볼래요, 이제? 왜요? 여기 아이콘 누르면 되는데. 아니요. 보통 업무에서 함수는 직접 써요. 왜냐면 업무에서 우리가 매일 다른 업무를 보진 않아요. 대부분 업무는 자신이 했던 업무가 거의 반복적이에요. 거기서 약간씩만 이제 월말에 뭐 보고서 내야 되고 또 프로젝트에 뭔가 요 데이터 추려서 뭔가 요약하고 분석하고 요런 것만 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쓰는 함수는 업무에서 만약에 20개 많이 쓰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그걸 많이 쓰지 생뚱맞게 뭐 다른 함수 보지도 못한 함수 쓰고 이런 확률은 드물다 이거죠. 네. 자, 그럼 써봅시다. 어떻게 쓴다고요? 는 함수 이름이 뭐였다고요? sum.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가로 열고. 이건 뭐예요? sum으로 시작하는 말은 슉 포함하는 말이라고 해야겠군요. 이렇게요. 와, 엑셀 함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많아요. 자, 가로 열고. 가로는 뭡니까? 엑셀의 생명입니다. 가로를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닫아줘야 돼요. 이 가로 열고 닫고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식은 에러가 납니다. 자, 가로 열고 범위 슝 따라라란 잡아주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조용히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요 엔터로 마무리 끝. 이거예요. 자, 덧셈 확실하게 이해됩니까? 네, 간단한 덧셈은 덧셈 연산자, 그리고 복잡한 범위 덧셈은 sum을 이용하자. 끝. 됐죠? 예. 자, 그럼 이제 차이까지 여러분이 계산을 했고 이제 빼기 계산까지 끝났습니다. 자, 곱하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럼 저 나누기는요? 저 나누기를 못하겠던데? 예, 나누기는 필요하죠. 자, 여러분 여기에 기여도, 매출 기여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갑 보이죠? 갑의 총 실적이 9,200이에요. 그럼 전체 실적 합계는요? 43,300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그러면 전체 매출 실적에 몇 프로 기여를 했나? 즉 나의 9,200이라는 이 실적액이 전체 매출 실적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우리 그런 거 많이 구하죠.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겁니다. 그래, 궁금해. 그거는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는 전체 실적액 보이십니까? 43,300. 그죠? 예. 이걸 나눠줘요. 뭘로요? 9,200. 됐습니까? 거꾸로 쓴 것 같은데 일단 엔터를 쳐볼게요. 거꾸로 썼습니다. 예. 저 분자 분모가 항상 헷갈려요. 자, 딜리트. 답은 나왔는데요. 오답이죠. 자, 딜리트 다시 한번요. 는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 나의 실적액 9,200. 이 값을 전체 값 항상 슬래시하고 전체는 바로 분모값 43,300.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0.28288. 이렇게 많이 나오면 또 어려워하고 복잡해 하는데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어요. 클릭하자마자 퍼센트, 백분율 이걸 눌러버리면 깔끔하게 끝나요. 됩니까? 요거예요. 그러면 저기 을도 구해야 되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을의 매출 기여도는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똑같은데요. 예, 어떻게 쓸 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는 그야 을의 9,300 나누기 똑같은데요. 43,300. 이때 뭔가 샤라락 머릿속을 슉 지나가는 뭔가가 있지 않나요? 없다고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이번 시간 처음 듣는데요. 이런 분 계십니다. 그런 분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전에 들으시고 또 이거 들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면 제가 좀 당황스럽죠. 플래시백 나 기억났어. 바로 그거야. 그런 분도 계실 텐데요. 뭐죠? 네. 자, 23% 지우겠습니다. 뭡니까? 예, 이 셀을 고정하란 이야기군요. 그쵸? 왜요? 여기 여러분 매출 기여도를 구할 때 총 실적액을 43,300으로 나눴죠. 그럼 여기는요. 얘 을의 실적 9,300을 43,300으로 나눌 거죠. 그럼 병은요. 13,000을 43,300으로 나누겠죠. 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3번 말씀드렸을 때 이 셀이 얘네들은 변경되지만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always 이 자리 항상 참조가 된다고요. 그 셀 고정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자 써볼게요. 자, 난이도 가장 높아요. 는 뭐예요? 총 실적액 나누기 뭘 나눠요? 분모가 되는 건 마지막 뭐예요? 43,300. 근데 중요한 건 이 43,300을 가지고 얘도 나누기 때문에 이 셀은 항상 그 자리에 픽싱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F4 달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기억났어.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뭐 하시면 돼요? 과감하게 엔터 치면 되죠. 23%.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 아래로 따닥. 어때요? 브라보. 답 나오죠? 예. 근데 저 질문 있습니다. 급해요. 뭡니까? 이거 퍼센트 이게 정수로만 나오는데요. 22.5 24.8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얘가 정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별거 없습니다. 범위 잡고
소수점 늘리기 줄이기. 이거 멋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늘리기예요. 한 번 톡. 어때요? 오, 좋아. 한 번 더요? 띵. 어때요? 오, 정확해. 보통 많아봤대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요. 이렇게. 원래 엑셀은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백분율로 변환을 해버리면 소수점을 보여주지 않아요. 정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백분율로 컨버전을 한 다음에 소수점이 필요하다면 항상 어디 먼데 가지 마세요. 여기서 늘려라 또는 아이고 너무 투머치인데 그러면 줄여라 이렇게 줄이면 돼요. 요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나누기. 그러니까 나누기는 주로 전체에서 그 제품의 인지도, 판매 비율, 비중 이런 것들을 비율로 계산할 때 나누기 연산자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아울러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가능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교 연산자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교는요, 간단하게 여기다 쓸게요. 자, 달성 여부. 뭘 달성해요? 예, 매출 달성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달성 여부는요, 총 실적액 보이십니까? 네. 자, 총 실적액이 있고요. 이 사람이 애초에 처음에 우리 위에 맨 연초에 뭐 얼마를 달성하겠다 이런 거 보통 많이들 막 하세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약속했던 예상 자기의 목표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 잡겠습니다. 어디다가 할까요? 네. 여러분 여기 매출 기여도 총실적 있는데 여기 차이 보이십니까? 총실적과 차이 사이에 하나의 셀을 삽입해 보죠. 어떡하지? 오른쪽 눌러서 삽입하면 되죠. 무슨 걱정이에요? 하나 생겼다. 그럼요. 여기다 쓰세요. 뭐라고요? 여기다가 목표액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갑은요. 자기는 8,800만 달성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을은요. 얘는 일단은 9,500을 잡았어요. 그럼 약간 미달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병 같은 경우에도 11,000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은요. 나는 11,000 한 뭐 300 이 정도만 달성하면 돼.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 달성 여부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 목표치에 달성을 했느냐? 했다면 true, 달성하지 않았다 false를 표시할 거예요. true, false?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달성을 하면은 true, 그래 너 달성했어 true, 그 다음에 달성하지 않으면 false. 어떻게 하면 되죠? 그야 목표액보다 실적액이 크면은 true예요. 왜? 목표 달성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 달성한 건가요? 달성했죠. 왜? 목표치 8,800 잡았는데 9,200 실적 올렸으니까. 그럼 식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나 안다요. 뭐라고 쓰지? 이러는데 그냥 는 실적액, 갑의 실적액 클릭하세요. 누구죠? 2의 4번지죠. 그래요. 그 다음에 너가 크니? 누구보다요? 목표액보다. 그럼 여러분 목표액을 달성했다에 목표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예,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예, 목표액. 이렇게 수식을 쓰면 돼요. 오, 정말요?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 실적액 너가 목표액보다 크거나 같니? 이렇게 쓴다는 건 물어본다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그럼 엔터 치면 얘는 뭐예요?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달성했어. 아니, 둘 중에 하나겠죠. true나 false로 그 대답을 합니다. true. 그래, 달성했어. 참이야. 여러분이 보기에도 참 맞아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죠. true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다시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좋아요. 자, 는 이걸 아셔야 여러분이 if를 쓴다던가 또는 어떤 뭐 조건식을 써서 어떤 조건에 맞는 값들을 계산한다던가 이럴 때 필요합니다. 자, 는 자, 실적액 클릭. 그리고요. 너가 크거나 같니? 누구보다? 목표액보다. 맞아요? 엔터 꽝. true. 그리고 어떻게 한다? 아래로 얘도 똑같아요. 핸들링 슝슝. 어때요? false, false, true. false, false는 뭐예요? 달성하지 못했어. 이 뜻이죠. 왜요? 실적액이 목표액보다 작아요. 얘는 9,500을 잡았는데 9,300. 얘는요. 11,000을 잡았는데 1,300에 그쳤어요. 그죠? 그래서 false, false가 되는 거예요. 와, 이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비교 연산의 결과값은 항상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두 개, true or false 두 개 중에 하나의 결과를 표시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하나 더 해보자고요? 그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쓸게요. 실적 비교. 자, 여러분 총 실적액이 10,000 이상인지 물어볼 거예요. 너 실적액 10,000 이상이야? 10,000 이상 돼?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얘는 10,000 이상입니까? 아니죠. false가 나와야 되죠. 그럼 식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예. 자, 집중. 마지막 집중이에요. 는 뭐? 실적액을 클릭합니다. 그죠? 나 실적액. 자, 이게 얼마 이상이라고요? 10,000 이상이니?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크거나 같니? 그리고 제가 만을 씁니까? 써야죠. 1,000만. 동그라미 4개예요. 엔터 치면 돼요. 이게 끝? 네. 이게 조건식이에요. 어때요? 나는 그럼 조건식을 쓸 수도 있는 거네, 이제? 그렇습니다. 저 지금 false 떴죠? 왜 떴어요? 너 10,000 안 되잖아. 그죠? 자, 아래로 끌어요. 땅땅.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 두 개는 true가 뜨더라. 왜? 10,000 이상이니까. 됩니까? 예,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산자. 그래서 보시면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 방금처럼 이렇게 조건식을 쓰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true 또는 false가 된다라는 거. 이 true 또는 false를 우리는 논리 연산자라고 불러요. 참이다, 거짓이다. 둘 중에 하나. 이걸 논리 연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리고 문자와 수식을 연결할 때는 앞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앰퍼샌드 연산자 쓴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파이널 마지막입니다. 자, 별도의 시트를 연 다음 한번 써보세요. 어디다가요? C의 3번지에다 좀 써볼래요? 따옴표 열고 1 써볼래요? 따옴표 닫고 엔터 꽝. 1. 이거는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문자예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보이세요? 엔터키 바로 옆에 작은 따옴표 하고 1 써보세요. 엔터를 칩니다. 이건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대답을 못 하신다고요? 왜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숫자는요, 항상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 셀의 오른쪽. 이렇게 왼쪽으로 숫자가 배치가 되면 이것은 모양은 숫자일지 몰라도 문자로 엑셀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찍고 20을 써볼게요. 또 작은 따옴표 찍고 33을 써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다 숫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특히 자, 요 위에 거는 너무 문자인 거 티나죠? 자, 딜리트. 자,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여러분이 문서를 만약에 작성했다면 알아요. 근데 제3자가 여러분 동료 혹은 외부에서 이런 문서를 이제 딱 받았어요. 그 받은 다음에 여러분은 아무 이제 문제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보고 어떻게 하느냐면, 특히 이 경우 정렬도 또 돼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숫자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썸함수를 썼어요. 썸 더하는 거, 요거 시그마 기호 이렇게 누른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줬어요. C4에서 C6 이렇게, 그죠? 그 엔터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답이 안 나와. 54가 나와야 되는데 빵이 나와요. 업무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 이래갖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 왜 엑셀이 어제까지 퇴근할 때까지 멀쩡했는데 왜 오늘 아침에 와서 해보니까 이렇게 자꾸 에러가 나지? 왜 0이 나와? 나 돌아가시겠다. 막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바이러스 걸렸나봐. 이런 말씀. 그래서 이렇게 얘가 워킹하지만, 즉 썸함수가 에러를 뿌리면 차라리 속 시원한데 0을 뿌리면서 자꾸 이렇게 엉뚱한 결과값을 구하면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곧바로 얘네는 문자인가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좀 질문 있어요. 이게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퍼스트로피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문자라고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제 경우에 이걸 받아보니 어퍼스트로피도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이럴 땐 말이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무늬만 이런 그 숫자인 애들, 이런 애들은 과감하게 이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1을 써요. 1. 그냥 1을 써요. 1 쓰고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요. 얘를요? 이렇게. 그리고 그 우리 선택하여 붙여넣기 배웠단 말이죠. 이 범위 있죠. 이건 결과값이고 요 위에 범위, 얘네들을 잡아요. 잡은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하게요. 범위를 잡고 그 컨트롤 알트 V, 선택하여 붙여넣기 단축키죠. 컨트롤 알트 V. 자, 여기에서 여러분 곱하기 보이십니까? 그럼 1을 얘네들한테 곱하면 돼요. 확인. 보세요. 54 나오지. 우와, 이거예요. 그래서 무늬만 숫자인 경우 여러분이 수식을 이제 겨우 배웠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엑셀 계산 은근슬쩍 동료한테 슉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리고 나는 서식 내가 했으니까 수식은 네가 해, 뭐 이렇게 그런 방법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 나와요. 그럼 여기 1은 어떻게 해요? 이건 딜리트 눌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활용해 보세요. 자, 설명 다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수식을 작성, 즉 수식이 이제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함수로 들어갈 거예요. 왜요? 엑셀 수식은 이게 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간단한 수식은 이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보여드린 것처럼 복잡한 어떤 그 평균을 낸다던가, 그 다음에 뭐 곱해서 더한다든가, 또는 전체 사원수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 인원수를 내가 셀 수도 없고 그걸 계산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함수 수식 들어갈 거예요. 기대 만발 해주시고 우리는 더 넓은
엑셀의 바다, 바로 함수의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Thank you. Bye bye.